내가 신고하고 나서 사업주가 딱 봤더니 이거 주휴수당으로 몇 천 깨지겠는데 싶으면 이거 좀 써줘. 부탁하면 써줄 수도 있죠. 그걸 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건 인정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시급제, 1급제 주휴수당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생각보다 일 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 편인가? 사장님 편인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진짜로 근로감독관이 사장님 편을 들어서 사건을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노동청에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건 동의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할 때 서류를 잘 챙겨서 신고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급제, 1급제로 일했다면 임금을 받은 것 자체가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고 25년 최저시급 1,030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25년 5월에는 월급으로 168만 5,040원을 받았습니다. 세전으로요. 그럼 168만 원 받은 것 자체가 증거인데요. 168만 5,040원을 1,030원으로 나누면 168시간이 나오죠. 이렇게 딱 맞게 168시간이 나오면 내가 5월에는 168시간을 일했습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왜 맞아떨어지지 않는지 30분 조퇴했던 게 가만히 된 건지 사장님이 그냥 열심히 한다고 5만원 더 준 게 가만히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일별로, 주별로 몇 시간 일했는지도 확인이 되면 좋습니다. 회사에서 작성한 스케줄 표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없다면 본인이라도 핸드폰 앱에다가 나는 며칠에 몇 시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써놓는 게 좋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카톡이나 문자로 매월 정산을 하기도 하죠. 사장님 저는 이번 달에 몇 시간 했습니다. 168시간 했습니다. 라고 하면 사장님이 거기에다가 시급 곱해서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근로시간, 근로일을 다 정리해서 개근했던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산정해서 임금체불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텐데요. 일주일에 근무하기로 약속했던 시간을 5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급을 곱하면 돼요. 목금토일 하루에 7시간 일하기로 했으면 일주일에는 7, 4, 28이죠. 28시간 하는데 주휴수당은 5로 나누면 5.6시간이 되고 개근했던 주에 대해서는 5.6시간 곱하기 시급 25년 최저시급을 받았다면 1,030원을 곱해서 56,168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개근했던 주에 대해서는 56,000원 정도 더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다. 임금체불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포괄시급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면 사용자는 꼭 포괄시급을 주장합니다. 물론 시급이 딱 최저시급, 최저 1급에 맞춰져 있다면 포괄시급, 포괄1급 주장도 의미가 없어요. 웬만하면 다 받습니다. 그러나 시급이나 1급이 최저임금보다는 좀 높다면 사업주의 포괄임금, 포괄시급, 포괄1급 주장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령 시급을 13,000원 받았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라고 해서 신고하면 사업주는 13,000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추가로 주휴수당은 받기가 어렵고요. 그럼 노동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냥 사장님 편 들어서 사장님이 포함됐다고 하니까 이거 포괄시급입니다. 13,000원 안에 다 들어갔으니까 주휴수당 더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거를 확인을 하겠죠. 노동청에서도 그렇게 막 하지는 않아요. 먼저 근로계약서를 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 13,000원 옆에 가로하고 주휴 포함 이게 있나 없나를 봐요. 있으면 좀 어려워집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해요. 그런데 가로하고 주휴 포함 이런 게 없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서 자체를 아예 쓰지 않았거나 그럼 오히려 좋습니다. 포괄시급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 주휴수당 더 받아야 된다 주장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만 보는 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봐요. 채용 공고도 봅니다. 입사 당시에 내가 봤던 채용 공고 그걸 사업주가 스크린샷해서 제출을 하면 감독관은 그것도 증거자료로 봐요. 거기에 채용 조건의 시급은 13,000원인데 주휴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주휴수당 추가로 받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채용 공고도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때는 녹음이나 카톡, 문자 이런 것들도 자료가 있으면 내라. 사용자한테 요구를 하겠죠. 사용자가 마침 옛날 카톡을 보니 이런 게 있어요. 제출을 합니다. 우리 매장은 시급이 13,000원이야. 좀 높지. 이유는 주휴수당이 다 포함돼서 그래. 주휴 포함해서 시급 13,000원이다. 여기에 답장으로 노동자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낸 게 남아있다면 이게 제출되면
근로계약서나 채용 공고가 없어도 포괄시급으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구두로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시급에 주유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없으면 노동자한테 유리하고요. 채용 공고에도 주유 포함 이런 내용이 없고 입사 당시에도 나는 그런 내용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 나는 13,000원 그냥 시급으로 알고 있었고 주유수당이 난 뭔지도 몰랐다. 퇴사하고 나서 알게 돼서 청구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 특별한 증거 자료가 없으면 웬만하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주별, 일별로 근로시간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어야 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용자는 끝까지 우기고 근로감독관은 합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기냐면 동료 근로자 아니면 동종 업계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어디서 시급을 13,000원 주냐 다 최저 시급이지. 그래서 13,000원으로 했을 땐 당연히 주유 포함이었다. 근로자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일했던 노동자들, 알바생들한테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거죠. 사업주가. 나는 시급 13,000원이었는데 사장님이 주유 포함이라고 했던 걸 들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13,000원이 주유 포함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막 제출합니다. 13,000원에 주유 포함. 근데 내 근로계약서는 아니고 같이 일했던 동료들, 알바생들 근로계약서죠. 하지만 이 진술서나 근로계약서는 사후 조작이 가능하죠. 내가 신고하고 나서 사업주가 딱 봤더니 이거 주유수당으로 몇천 깨지겠는데 싶으면 이거 좀 써줘. 부탁하면 써줄 수도 있죠. 그걸 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건 인정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은 이거 좀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합의하셔라. 이렇게 합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사업주 주장도 전혀 일리가 없진 않다. 합의하셔라. 본인한테 그게 나을 수도 있다. 주유수당 인정되지 않는 걸로 결론 내리면 한 푼도 못 받는다. 근로감독관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가 팍 죽죠. 걱정도 되고 불안해집니다. 모든 근로감독관들이 이렇진 않는데 제가 만나는 감독관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합의를 종용합니다. 이유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게 제일 편하니까. 합의로 끝나는 게 제일 편하죠. 더 이상 서류 쓸 게 많이 없어요. 합의가 안 되면 이제 검찰에 넘길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복잡해지겠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열심히 성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독관이 이렇게 압박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따져보고 불리할 게 별로 없다 싶으면 합의를 하더라도 조건을 너무 낮출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인정 가능성을 먼저 따져본 다음 합의 금액을 설정해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유수당 체불은 체불액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작년에도 편의점 주유수당 사건을 진행했었는데요. 3년치 주유수당만 해도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도 섞여 있어서 한 1,500 정도 체불액이 나왔죠. 아무리 왕노무사TV가 노동자 편파 방송이라고 해도 사업주들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1,000만 원 내놓으라고 하면 열받겠죠. 당황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원래 줘야 되는 거 안 주고 있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주들도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사만 만나보지 말고 노무사들도 꼭 한번 만나보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유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 명만 쓰더라도 알바생 한 명만 써도 그 알바생한테 주유수당 줘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유수당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I0131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